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변화와 개혁을 모색해온 교회의 날 행사가 2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5회째를 맞은 교회의 날은 1박 2일 공동생활 방식을 처음 도입해 한국교회의 건강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담아온 교회의 날이 오는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성남 주민교회에서 열립니다. 2005년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되어 온 교회의 날은 올해 2013년 주제를 교회 어디가로 정한 가운데 사회적 공공성이 부족한 한국교회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교회의 날의 가장 큰 특징은 목회자나 당회 중심을 넘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교회 현안의 해법을 찾는 노력에 있습니다. 2013 교회의 날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지난 8년간 지향해온 교회의 날의 정신과 각 주제들을 모두 아우르게 될 것이라며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이 서로 질문하고 신앙 고백을 나누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그 주인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만 한국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신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 평신도 운동을 하는 하나의 결정체로서 저희는 하나의 행사로서 교회의 날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교회의 날에는 처음으로 1박 2일 공동생활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 공동체적 유대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주중 강연, 주말 축제 방식으로 소모됐던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평신도 간 대화의 장과 교회의 바른 정관 만들기, 에큐메니컬 포럼, 환경 강연,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자료화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참석했던 분들이 또 다시 참석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오픈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고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교회는 7곳, 여기에 예장통합과 기장청년회 전국연합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날에 참여단체와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날이 소통의 방식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와 참여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종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반면 불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관은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칫 종교 간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와 관련해 차별을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신고센터에 기독교와 불교 두 종교가 각각 상대방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의 크리스천 모임인 기독선교회가 직장 내 선교 계획안을 만들어 유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래부 전 직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과도한 선교 계획이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교회 언론에는 지난 8월 서울시와 불교 조계종이 조계사가 있는 서울 견지동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종교 차별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불교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명백한 종교 편향이라는 주장입니다.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는 이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종교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독선교회에 대해서는 미래창조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전했습니다. 조계종에 대해서는 순수 종교시설을 위한 예산은 종교계에서 부담하는 등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신고센터의 이 같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에는 미래부의 선교 문서는 한 개인이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작성한 문서인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에는 논평을 통해 불교계에서 기독교계의 종교 차별을 주장하면 문제를 삼고 기독교계에서 불교계에 대해 지적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간다며 정부기관이 오히려 종교 차별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창조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를 문제를 삼아서 종교차별 교육을 시켜라. 네. 근데 불교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이 집행된 게 아니니까 종교차별이 아니다. 이에 대해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관계자는 미래부가 신설부서라 종교차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권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와 조계정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 추진 단계라 구체적인 집행 사항이 없어 종교차별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며 특정 종교에 편향됐다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종교 상호 간에 또 종교와 정부 간에 지혜롭고 균형 잡힌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조국 평화통일협의회가 내년 부활절 주간에 평양 봉수교회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공동 기도회를 드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평화통일협의회 대표회장 진요한 목사는 지난 16일과 17일에 중국 선양에서 조국련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평화통일 기도회를 드리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방북을 승인할 경우 우리 측 참석자 150여 명이 내년 부활절 주간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평양 봉수교회에서 부활절 남북연합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 예배는 주요 조국의 평화통일로 온 세계에 빛을 발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도회 참석자들은 남북 정상에게 드리는 통일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국평화통일협의회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2005년 등 북한에서 모두 6차례 기도회를 가진 바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도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해 억류 중인 아들 케네스 배 씨를 만난 손명희 씨가 아들이 북한의 시스템을 오해했다며 아들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손명희 씨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항상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어 했다면서 아들의 신앙심이 강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그 신앙을 전하는 방식이 북한의 시스템과 충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이어 가족으로서 아들을 대신해서 사과한다며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사면을 통해 집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해 아들과 재회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그가 북한의 수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며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손 씨는 지난 11일 북한을 방문해 체류하면서 평양 친선병원에서 11개월째 북한에 억류 중인 아들 케네스 배 씨를 만난 바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개회를 앞두고 전 세계 신학생들이 참여하는 세계 에큐메니컬 신학원이 24일 공식 대회로는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세계 에큐메니컬 신학원에는 전 세계 55개 나라 196명의 학생과 신학교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교육 일정을 진행합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참가자들은 한국과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강의와 토론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어 장소를 WCC 총회가 열리는 부산으로 옮겨 11월 9일까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11월 3일과 4일 주말을 이용해서는 호신대학교의 초청으로 광주를 찾아 망월동 국립묘지, 선교 유적 등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15개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 학생 159명이 참여하는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원도 WCC 총회 기간 마련됩니다. 11월 7일에는 세계 에큐메니컬 신학원 참가자들을 만나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갖게 됩니다. 주거권 기독연대가 참여하는 전월세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세입자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월세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전월세 인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를 폭등시키고 있다며 하루빨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세입자 계약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최우선 변제권 보장 등의 법안을 제안하고 국민들에게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 기도견대는 한국교회가 고통받는 세입자 서민의 이웃임을 널리 알리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주거권 기도견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성경의 희년 정신을 교회와 사회에 구현하려는 목표를 갖고 지난 9월 출범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밀양 지역에서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강행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성명에서 밀양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상을 입는 등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 강행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연합회는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생명 위협의 문제, 기본권 침해의 문제, 부정의의 문제, 민주주의 역행의 문제로 규정하고 송전탑 건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가 핵심 부품 테스트 성적 위조 등 비리 문제로 얼룩져 완공이 불투명하다며 사회적 검증기구의 구성과 주민들과의 대화, 수요 관리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YWCA 연합회는 지난 3일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최초 예배지인 충청남도 강경시 옥녀봉에 위치한 강경교회 터를 복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경교회 최초 예배지는 지난 2009년 향토유적 제38호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 최초 기역자 교회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 기독청년연합회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3 홀리위크를 개최합니다. 연합회는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대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한다며 청년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가 오는 24일 봉사교육관에서 2013 전북협동조합 초청 공동학술대회 및 학술잔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26일까지 진행되며 세미나와 아카데미 강좌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 여성 크리스천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역사 탐방 등을 진행하며 25일에는 여선교회 역사를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맑은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도 크니까요.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에는 오후 늦게나 밤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9도, 서울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서 건강 해치기 쉬운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